그래서 일반 프로그램과 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아주 많은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 차이를 다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없어서 뭐 어쨌든 머신러닝은 사람이 많은 손을 거쳐야 되는 반면에 딥러닝은 그 사람 손을 거치는 거를 거의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또 많은 그런 이 GPU를 통한 하드웨어를 통해서 학습함으로써 사람이 손을 타는 거를 딥러닝은 그대로 자동적으로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뭐 엑스트레인 와이트라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기업이든 뭐든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데이터 항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뒤에 답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답이. 물론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슈퍼바이즈 러닝입니다. 물론 답이 없는 언슈퍼바이즈 러닝도 있어요. 근데 99% 비즈니스 월드에 쓰는 거는 슈퍼바이즈 러닝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이 이렇게 있는데 이 데이터가 있고 답이 있는데 이걸 세 개로 쪼개죠. 그래 트레인 데이터, 베리데이션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를 나누어서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트레이닝한 결과를 밸리데이션을 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 알고리즘을 채택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한 후에 실제로 이제 쓰게 되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모든 데이터에는 답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데이터는 쫙 펴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컬럼별로. 이게 컬럼이 뭐 4개가 됐든 뭐 몇 개가 됐든 100개가 됐든 10,000개가 됐든 이렇게 컬럼이 쫙 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기업에서 보면 이런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느냐, 기업에서. 아니죠. 데이터는, 기업은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의 모든 기업들이 ERP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고객 데이터는 CRM 데이터를 쓰게 되고, 영업 시스템이 있어요. 영업 시스템. 뭐 우리 판매하고. 그리고 홈페이지가 있을 거고, 모바일 이 상거래를 하는 그런 모바일 웹이 있겠죠. 앱이 있겠죠. 자, 이런 거는 전부 다 이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은 전부 다 시스템 기능별로 다 구축이 되어 있어요. 다 시스템마다 뭘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나온 데이터들은 기능별로 되어 있겠죠. 기능별로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AI를 하기 위해서, 뭐 우리 기업에 뭐 AI를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그 사이트를 왜 이커머스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하고 싶으냐면 고객이 와서 클릭을 할 거 아니에요. 클릭을 할 때 우리가 고객이 클릭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이 고객이 살 건지 말 건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를 만약에 안다고 치면 실시간으로 그 고객이 원하는 거를 먼저 보내줄 수 있잖아요. 예, 요새는 그렇게 하고 있어도 뭐 여기 다른 이 쿠팡이나 이런 데도 그 거대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도 실시간으로 내가 원하는 데에 따라서 이 컨텐츠가 변해요. 뭐 아마존도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회사에서 그런 걸 만들려면 고객 프로파일이 있어야 되고 구매 이력이 있어야 되고 영업 접촉 이력, 뭐 홈페이지 유입 경로, 클릭한 순서, 그런 사람들이 구매를 얼마큼 했는지, 구매를 했는지 말았는지 이렇게 데이터가 되어 있어야 이 AI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시스템의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은 AI를 왜 도입을 못하느냐 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시스템 자체가 데이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자체가 데이터는 많이 있을 때 AI가 원하는 형태로 그 데이터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슈예요. 왜냐하면 기업은 AI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에다가 기존에 있는 데이터는 어디서 생기냐. 기존 비즈니스 라인에서 생기잖아요. 기존 서비스를 하다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AI를 적용하는 건 기존 서비스 라인에다가 적용하는 게 제일 맞는데 기존에 있는 서비스 라인의 데이터는 전부 이런 기능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이 이렇게 데이터의 형태로 되어 있지 않아서 데이터는 많이 있으되 AI가 원하는 그런 데이터 형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 챗봇 이런 걸 도입하잖아요. 뭐 그 챗봇은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걸 도입해서 뭐 많이 그 은행의 은행권에서 많이 했죠. 근데 효과가 있냐 이거죠. 지금 써먹고 있느냐? 대체 안 쓰죠 지금. 예. AI를 하게 되면 딥러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단계가 되냐면 우리가 통계를 할 때랑 비슷해. 통계할 때랑 비슷한데 일단 데이터셋을 준비해줘. 뭐 AI를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그 데이터를 전처리를 해야 돼. 전처리. 이런 데이터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고객이 원하는 이런 AI가 원하는 그런 데이터를 쫙 펴가지고 만들어줘야 돼요. 이 데이터 이 전처리 작업이 엄청 힘이 들죠.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 중에서 피처들을 추출해서 우리가 뭘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중간에 있는 변수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 데이터를 나눠요. 이렇게 데이터를 나눠서 트레인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아까 이렇게 세 개로 이제 구분이 된다 했잖아요. 나누고 그다음에 모델을 설계하고 그다음에 이 트레인 데이터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트레인 모델을 만들고 이 트레인 모델을 가지고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인퍼런스를 해서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를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이게 최종적으로 검증을 해가지고 이제 사용하게 되는 이렇게 8개의 단계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크게 보면 이렇게 1, 2, 3하고 1, 2, 3 이렇게 이 단계하고 4, 5, 6, 7, 8 이 단계하고 보면 어디가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 데이터를 만져본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뭐 그야말로 1, 2, 3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이 전체 시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걸리냐? 네, 제가 경험으로는 이게 90% 이상입니다. 90% 이상. 기업에서는 90% 이상입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이 작업은 이 1, 2, 3 이 작업은 이 90% 이상이라고 하는데 기업 내 데이터를 만지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기업에 있는 사람이 더 잘해요. 외부에서 온 사람보다. 뭐 여기는 이걸 갖다가 학습을 시키고 모델을 설계하고 하는 요 과정은 그건 외부에서 AI를 잘한 사람이 하는 일이죠, 여기는. 이거 왼쪽에 있는 거는 기업에 있는 내부에 있는 사람이 잘할 거고 오른쪽에 있는 요거는 외부에서 온 사람 AI 전문가가 잘하겠죠.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 AI를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자, CEO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뭐 현업 본부장들이 있고 그다음에 CIO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요새는 이 기업에서 CDO라는 걸 만들어요. Chief 디지털 오피서. 네가 다 해라. 네가 뭐 AI 빅데이터 뭐 클라우드 뭐 이런 거 다 해봐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미션을 주는 거죠. 네가 AI 다 해. 책임지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요 팀에서는 이제 뭐 다른 부서에서 차출 봐서 들어가기도 하지만 주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입사원들이죠. 신규 사원. 그러면 이제 현업들하고 이 IT 부서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서먹서먹하죠. 그런데 아까 요 앞에 있는 것처럼 이 작업을 이 사람들이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왜냐? 비즈니스를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데이터셋 준비하는 거,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거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뭐 이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하는 것도 힘들 거고, 피처 엔지니어링이 더 힘들 거예요. 그러면 더 중요한 거는 0번이에요, 0번. AI를 어디에다 적용하느냐? 이 새로운 사람들이 기업에 대한 비즈니스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AI를 적용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현업팀한테 손 벌려서 뭐 현업팀이 제발 뭐 이 AI 도입하고 싶으면 오세요 저희들한테 이렇게 되죠. 이거 뭐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이게 현업팀이 이게 잘 도와주나요? 안 도와주지.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이슈가 뭐냐면 AI 뽑아놨어요. 다 대기업들은 다 뽑아놨어요. 중소기업은 돈이 없어서 못 뽑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서로 핑퐁 때리고 있는 거지. 왜냐? 뭐 새로운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이걸 해먹는데 여기 현업팀들은 그거 다 AI 팀에서 알아서 할 거니까 우리는 뭐 우리 거에 바쁘니까 해서 이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경영에서 조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조직 이슈에 대해서 이런 문제 가지고 조직 이슈에서 다른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뭐 HR은 뭐 요새 굉장히 리더십이나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이런 AI 테크놀로지 부서들의 리더십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현업팀과 기존에 있는 부서들과 어떻게 협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프로세스나 이런 성과 평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연구가 되어 있지 않죠. 결국엔 뭐냐? 결국에는 이 팀과 이 현업이 뭘 해야 되느냐? 그 전체 부서가 참여해서 이 AI를 어디다 적용할 건지 테마를 설정을 해야 되고, 데이터셋을 현업이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프리프로세싱 현업이 해야 되는 거고, 피처 엔지니어링도 현업이 해서 이거를 여기 3번은 같이 하고 4, 5, 6, 7까지는 새로운 그런 뭐 외부 전문가가 해서 하고, 네, 모델은 이제 다시 이제 현업이 또 해서 실제로 이제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만들려면 이게 기업이 이렇게 만들려면 그냥 되겠어요? 너 AI 팀하고 열심히까지 협업을 해라라고 말만 해주면 하겠어요? 안 하죠. 왜 안 하느냐? 뭐 내 KPI는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다 부서마다 다른 KPI가 있기 때문에 KPI를 조정해줘야지. 그러니까 기획부서에서 이렇게 협업하는 데 있어서 업무 프로세스 설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니네 KPI는 이런 거야 라고 현업에 대해 또는 IT 부서의 AI 팀한테 이렇게 딱딱 정의를 해줘야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AI를 모르니 KPI를 어떻게 정해? 그러니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안 돌아가지. 그래서 이거를 누가 지정을 해줘야 되느냐.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CEO가 이거 알아서 니네 기획팀 부서 불러가지고 니네가 일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짜가지고 와라. 이렇게 지시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지시를 내리냐 이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딥러닝이 제대로 되려면 돌아가려고 하면 이 시간이 엄청 걸려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라고 있느냐? 이거 지금 어떻게 뭐 누가 뭘 맡고 협업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뭐 KPI는 뭐 어떻게 나눠야 되고,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굴먹이를 썩히고 있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그게 근본적으로 AI에 대한 그런 속성을, 이런 복잡한 속성을 이해를 했다고 하면, 처음부터 이 90%가 여기 앞에 데이터 준비하고 데이터 프리프로세싱하고 피처 엔지니어링 하는 이 90%가 여기 걸린다는 걸 이미 알았다고 하면, 외부에서 뽑아놓고 거기다가 모든 걸 다 베풀어 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AI 적용을 하고 활용을 해서 실제로 비즈니스 효과를 올리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니네들이 다 알아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국에는 뭐냐. AI의 기본적인 스텝이나 프로세스나 이거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딱 좋잖아요. 니네들이 알아서 다 해. 뭐 부족한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특히나 테마 설정에 있어서 전 직원의 AI를 공부를 시켜서, 야, AI 이런 거 잘할 수 있고 이런 건 못해. 그러니까 니는 AI 잘할 수 있는 거를 기본적으로 알아서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에 어디가 AI를 도입해야 될지 그거를 니네가 아이디어를 내봐라고 하는 이 0번 테마 설정 이 0번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0번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데이터가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0번을 하려고 해도 우리 데이터가 없는데 그렇게 데이터 안 생겨 먹었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AI라고 하는 것이 어떤 AI 전문가만 외부에서 도입을 해가지고 되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장 큰 AI 돌릴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전문가 부족이에요. 전문가 부족. 이 전문가 부족이 왜 생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 대학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아직도 한국의 대학은 기업의 요구를 맞춰주는 의리라고 보이는 생각을 안 해요. 대학에 있는 분들은 우리는 학문을 끌고 가는 갑이다라고 주체라고 생각을 하지, 기업의 요구를 맞춰주는 거는 학문의 월드에서는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얘기죠. 그 다음에 대학이
정을 올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컴공과에서 이 AI를 많이 하는데 AI를 하기 위해서 뭐 지금의 정어보다 한 10배를 늘려야 되는데 10배를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잘 아시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걸 가르칠 교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현재 정부에서 만든 AI 대학원이라고 생긴 게 현재 8개인데 올해 뭐 2개 더 추천해가지고 10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AI 대학원 1년에 여기 배출하는 학생들이 대학원생 2, 30명, 박사 출신 10명 미만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10개가 돼가지고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 제도 자체가 AI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구조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컴공과 대학원생들은 뭐하냐? 이 대학원생들은 열심히 AI 학회 나가서 논문 발표를 하는 게 생애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 닙스라든가 ICML 이런 유명한 학회 가가지고 논문 발표를 해요. 그 논문 발표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논문 발표를 해서 외국에 나가면 페이스북, 구글, 애플 뭐 이런 데서 다 부르죠. 불러서 모든 비자 문제, 모든 문제는 다 우리가 싹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니네가 그냥 집 사가지고 오면 된다. 그리고 1년에 연봉 30만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컴공대학원생들은 제일 잘하는 애들은 다 외국 가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여기 구글 들어가는 애들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뭐 가르친다는 사람 내가 뭐 사설 영문어 학원, 뭐 모드연이라고 하는 모드의 연구소, 인공지능 연구소, 패스캠프 이런 이유들이에요. 그리고 저처럼 맨날에 뭐 통계 좀 하고 CRM 하고 머신러닝 하고 빅데이터 하는 사람들이 지금 AI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전문가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AI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발짝을 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